자, 문제 1번. 당 회사의 시스템 관리 모듈에 대한 이현우 사원의 설정 내역을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에 들어가서 이현우 사원을 확인해야 되니까 사원 등록에 들어가 봅니다. 아, 사용자 권한 설정에 들어가 줄게요. 자, 모듈 구분은 시스템 관리. 여기서 이현우 사원의 조회 권한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회사 등록은 회사 맞죠? 부서 등록 메뉴는 회사 맞죠? 다음으로 사원 등록 메뉴에 조회 권한은 사업장. 사원 등록 사업장 맞고 4번 사용자 권한 설정 메뉴에 조회 권한은 사업장. 사원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문제 2번.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부서 정보를 확인하고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기초 부서 정보를 보시면 된대요. 부서 등록에 들어가 줄게요. 자, 현재 사용 중인 1000번 사업장 소속 부서는 총 4개이다. 1000번 사업장 소속이죠. 사용 중인 거. 하나, 둘, 셋, 넷. 4개네요. 그쵸? 얘는 이미 사용 기간이, 어? 5개네요. 사용 중인 거. 사용 기간 18년도까지인데, 위에 보면은 지금 18년도 회계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용한다고 보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겠네요. 자, 다음 문제 3번.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고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사업장 등록에 들어가 주셔서 확인을 해줍니다. 1000번 회사 본사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는 영등포이다. 확인해 볼게요. 관할 세무서 영등포네요. 자, 1번 맞고 2번 회사 본사 사업장의 업태는 제조도매이다. 제조도매 맞고요. 3번 인천지점 사업장의 개업 연월일은 2000년 5월 1일이다. 인천지점 사업장의 개업 연월일 2000년 5월 1일 맞네요. 4번 당 회사의 모든 사업장은 이행상황 신고 시 반기 신고를 진행한다 라고 합니다. 자, 인천지점 지금 클릭 되어 있는데 이행상황 신고 부분이 월별로 되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반기 탭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월별로 세팅이 되어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 2019년도 각종 소득세 등 자동 계산을 위한 세법적인 과세 기준 및 세율 등의 기본 요건을 확인하고 근로소득 기본 세율 조건표의 과세표준 구간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거는 어디서 확인을 하시냐면 인사급여관리에 들어가셔서 기초환경 설정 그리고 소득세액공제 환경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귀속연도를 2019년도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우측에 뜨게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과세표준과 문제와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4600, 8800. 나머지는 다 이상하게 나와있죠. 문제 5번. 당 회사는 2019년 1월 주임 직급의 호봉을 아래와 같이 일괄 등록하고자 한다. 주임 직급의 호봉 등록을 완료하고 7호봉 기준의 호봉 합계는 얼마인가? 자, 이 문제 잘 보셔야 합니다. 뭐 적을 거 있으면 따로 별표라도 치던가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호봉 테이블 등록이라는 탭이 있어요. 우선 여기에 들어가 줄게요. 자, 여기 보시면 주임이 따로 있습니다. 800 주임. 그리고 그 밑에 새로 호봉을 새로 등록해야 되니까, 아니, 금액을 새로 등록해야 되니까 2019년 1월 기준으로 하나를 새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전 거는 자동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일괄 등록을 클릭해 주시고, 기본급 초기치는 150만원이네요. 그리고 증가액은 20만원, 직급수당 초기치는 10만원, 증가액은 5만원. 자, 이렇게 적용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복사가 됩니다. 이 중에서 7호봉 기준의 호봉 합계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으니 여기 합계란을 봐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310만원.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꽤 많이 나오니 꼭 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자, 문제 6번. 당 회사의 인사급여 설정 기준을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환경 설정 기준은 변경하지 않는다. 볼게요. 인사급여 환경 설정이래요. 인사급여 환경 설정 탭에 들어가 줍니다. 자, 문제를 보기를 볼게요. 월 일수 산정 시 한 달 정상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바른 거 찾고 있는 거죠. 월 일수 산정 시 한 달 정상일을 기준으로 한대요. 근데 한 달 정상일로 안 돼 있고 당월일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 F2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한 달 정상일이 아니고 당월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1번은 틀렸고, 2번 이행상황 신고서 집계 시 귀속연월에 일치하는 소득 데이터만 집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행상황 신고서 집계 방식은 여기 하단에 있어요. 귀속, 지급, 연월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눌러보면 귀속 연월도 따로 있고 지급 연월도 따로 있고 둘 다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귀속 지급 연월로 되어 있었죠.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입사자의 경우 지정한 기준 일수 또는 초과 근무 시 월 급여를 정상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사자 급여 계산을 보시면 기준은 월일로 되어 있고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월에 해당하는 월에 기준 일만큼의 일을 하면 정상적으로 일을 한 것으로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일을 일했으면 그 월은 내가 제대로 일을 한 날이에요. 그러면 월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도 한번 볼까요? 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 근무 시 월급여를 정상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사자 급여 계산은 일로 되어 있습니다. 일한 날 횟수만큼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월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일한 날만큼만 받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 7번. 당 회사는 2019년 4월 1일자로 부서 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9년 상반기 부서 이동 발령 대상자가 아닌 사원은 누구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인사관리 탭에서 인사 발령 사원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발령 호수는 2019년 4월 1일자였으니까 찾아주도록 합시다. 2019년 4월 1일자 있네요. 더블 클릭해 주시면 사원 명령이 쭉 나옵니다. 이 중에서 없는 사원을 찾아주면 되겠죠. 정답은 2번 정수현 사원이네요. 자, 문제 8번. 당 회사는 2019년 1월 귀속 기준의 유효한 어학시험 성적을 보유한 사원에게 추상을 지급하려고 한다. 보기의 기준에 따라
어학시험 수당을 지급할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총 인원수와 총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인가? 자, 이제 어학시험 점수를 보면 되겠죠. 이건 어디서 봐야 하냐면 인사기록 카드 2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 들어가면은 어학 점수가 있습니다. 어학 시험으로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많은 사원들 중에서 퇴사자를 제외하여야 하니까 우측 상단에 조회 기준을 눌러줍니다. 여기에서 2019년 1월 기속이니까 2019년 1월로 해줍니다. 1월 31일. 자, 이렇게 하면은 퇴직자가 제외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토익 700점 이상인 사람을 찾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우스로 하나하나씩 누르셔도 되고 키보드로 내리셔도 되는데 그거는 본인 마음대로. 자, 700점 이상에게만 3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한 분 있네요. 2019년 3월까지니까 유효기간도 괜찮고 한 명. 이 사람은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가 됐죠. 패스합니다. 자, 이 사람도 받을 수 있네요. 2020년까지니까 2명. 이 사람은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죠. 자, 정답은 1번 2명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문제 9번. 당 회사 박용덕 사원의 정보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어? 왜 정답이 다 쳐져 있냐? 자, 정답 좀 지울게요. 자, 당회사 박용덕 사원의 정보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박용덕 사원에 대해서 찾아보면 되겠네요. 인사정보 등록에 들어가 줍시다. 자, 박용덕 씨 살펴보면 급여 정보에 웬만한 건 다 나와 있습니다. 박용덕 사원은 국외소득 비해당 사원이다. 국외소득 유무 비해당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박용덕 사원은 파견 근로자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파견 근로자 여부 부되어 있습니다. 박용덕 사원은 생산직 총급여 비과세 대상자가 아니다. 생산직 총급여 비과세 대상자가 아니죠. 과세죠. 비과세가 따로 있습니다. 자, 비과세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게 맞는 말이 되겠네요. 밑에 것도 볼까요? 박용덕 사원은 감면 유형은 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제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감면 유형 여기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감면으로 설정되어 있죠. 4번도 틀렸습니다. 3번이 맞습니다. 자, 문제 10번. 당회사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기관의 승진자 내부 교육 대상자를 확인하고 교육평가 상이 아닌 대상자는 누구인가? 교육평가에 들어가 주셔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명, 승진자 내부 교육. 자, 여기서 상이 아닌 사람만 확인해 주면 되죠. 먼저 홍길동씨 상이네요. 노희선씨 중이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11번. 당회사는 본점 사업장의 장기 근속자에게 2019년 2월 28일 기준으로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보기를 기준으로 근속수당을 지급 시 총 지급액은 얼마인가? 퇴사자는 제외하고 미만 일수 버리고 모든 경력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속연수 현황 확인해 줄게요.
자, 사업장은 본점, 퇴사자는 제외하고 기준일은 2019년 2월 28일이네요. 미만일수 버리고 경력은 제외한다. 자, 9년 초과, 10년 초과, 15년 초과 따로따로 봐야 하죠. 근데 자, 여기서 보면은 15년 이하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15년 초과는 어떻게 아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15년 초과가 있으면은 여기에 아마 20년 이하라고 따로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메뉴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없으면 15년 초과는 없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0년 이하 볼게요. 15년 이하에 10년 초과인 사람이 한 명 있네요. 그쵸? 그러면은 10만원 하나, 여기 보면 9년 10개월과 9년 3개월이 있네요. 그러면 5만원 5만원 해서 10만원이네요. 정답은 2번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당회사는 2019년 3월 귀속 상여를 지급하려고 한다. 아래 보기와 같이 직접 계산식을 적용한 뒤 2019년 3월 귀속 상여 계산 시 대상자들의 총 과세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상여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식을 직접 추가를 해줘야겠네요. 그쵸? 지급 공제 항목에 들어가서 급여 구분을 상여로 지급 2019년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럼 여기 상여가 있어요. 우측 상단에 마감 취소를 눌러주신 다음에 로그인 암호는 없으니까 그냥 엔터 눌러주시면 금액 계산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월급에 월급 곱하기 0.5, 이 우측에도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눌러주시면 밑에 잘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준 다음에 급여 관리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을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2019년 3월 지급일, 저희 지금 상여를 계산하려고 하죠. 상여를 누르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5명이 나올 거예요. 전체 체크해준 다음에 급여 계산을 해줍니다. 계산. 자, 그럼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 모든 사람들의 총 과세 금액을 살펴봐야 하니까 하단 급여 총액에서 총 과세 금액을 확인해 줍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13번. 당 회사는 2019년 3월 귀속 급여 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대요. 보기를 기준으로 지급 항목에 지급 요건을 직접 추가하고 급여 계산 시 해당 지급일의 노이선 사원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 확인해 봅시다. 자, 이거를 지금 추가하라고 하죠. 자, 그러면 추가하러 갑시다. 지급 공제 항목 등록에 들어가서 급여 지급 2019년 P50 자격수당에서 분류코드 14 자격별 ITQ 금액 35,000원을 추가하라네요. 여기다가 F2를 눌러서 ITQ를 추가해줍니다. 35,000원이니까 금액으로 눌러주시고 하단에 35,000원 입력해줍니다.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ITQ를 추가를 해주고 다시 노이선 사원의 급여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19년도 3월인 건 똑같은데 상여가 아니고 급여 조회를 해줍니다.
자, 여기 노이선 사원만 할 수 있게 딱 되어 있어요. 급여 계산을 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노이선 사원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금액은 여기 개인정보에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여기죠. 우측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문제 14번. 당 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 지급 형태를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해당 지급일의 일용직 급여 대상자들의 급여 계산 시 실지급액은 총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단에 일용직 관리에 들어가 주실게요. 일용직 급여 계산을 해야 되니까 급여 입력 및 계산의 탭에 들어가 주셔서 검색을 해봅시다. 귀속 연월은 2019년 03월, 지급일은 1번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전체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일괄 적용을 눌러 주실게요. 그러면은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평일 9시간 근무를 가정한다고 하니까 9시간 입력해 주신 다음에 평일 체크. 비과세 신고 제외부는 5,000원이네요. 적용하면은 이렇게 계산이 쭉 됩니다. 실지급액의 총액을 묻고 있으니까 급여 총액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이 차인 지급액을 봐주시면 됩니다. 실지급액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세금을 떼고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돈이겠죠. 그래서 이 차인 지급액인 577만 8,840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이 문제입니다. 당 회사는 사원별 지각조퇴 외출 시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려고 한다. 아래 보기의 기준을 토대로 산정할 경우 2019년 3월 기속 이종현 사원의 지각, 조퇴, 외출 시간에 따른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근태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근무 태도겠죠. 자, 들어가 줍니다. 2019년 3월 지급일 급여 이종현 사원이죠. 자, 우측에 보면은 지각, 조퇴, 외출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다 합산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2시간 15분이겠네요. 그쵸? 자, 2시간 15분 곱하기 시급이래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2시간 15분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숫자로 몇을 곱해줘야 할까요? 두 시간 15분이라고 해서 2.15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틀렸어요. 2시간 15분은 2.25입니다. 2시간 1시간을 4등분 하면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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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이죠. 그렇게 해서 60분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똑같이 1을 4등분 해야 값이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4등분한 0.25가 뒤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온 2시간 15분에다가 그러니까 곧 2.25에 월급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종현 사원의 월급을 보러 갑시다. 인사정보 등록에 들어가서 이종현 씨의 급여를 확인해 볼게요. 이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컨트롤 F3을 누르면 암호 입력 창이 나옵니다. 엔터 눌러주시면 월급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시급 13,700원에 곱하기 2.25 3825원이 정답이겠네요. 원단위는 절사한다고 하니 정답은 2번입니다. 괜찮죠? 자, 문제 17번. 당 회사의 본사 사업장에 대한 2018년 귀속 지급 총액 및 공제 총액은 얼마인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간 급여 현황이 좋겠네요.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본사 사업장이죠. 자, 지급 총액 및 공제 총액을 묻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여기 하얀 글씨로 작게 보이죠. 2018년 귀속이네요. 2018년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값이 나오네요. 5억 3,500 그리고 6,300 5억 3,500 6,300 정답은 1번이겠네요. 자, 문제 18번. 당 회사의 전체 사업장에서 2018년 4사분기 영업촉진수당 지급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 영업촉진수당 지급액을 가장 많이 지급받은 사원은 누구인가? 자, 여기 보시면 수당별 연간 급여 현황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 주시고 조회기간이 2018년 4사분기니까 2018년 10월, 2018년 12월 수당 코드 영업 촉진 수당 P01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합계가 나오죠. 합계액이 가장 많은 사원 이호재 사원이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풀어드릴 때는 별로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여기 수당별 연간 급여 현황이라는 걸 떠올리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수당이 나오는 문제는 대부분 다 여기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거기서 찾고자 하는 거에 키워드를 잘 찾아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문제 19번. 당 회사는 인천지점 사업장에 대해 2018년 10월 기속 이체한 급상여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체한 급상여래요. 10월에 그러면은 급상여 이체 현황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이체한 거니까. 급상여 이체 현황에 들어오셔서 기속연월 2018년 10월 지급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조회 조건에서 사업장을 인천 지점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럼 정답은 기업은행이 되겠네요. 정답 2번입니다. 당 회사의 회사 본사 사업장의 급상여 지급액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고자 한다. 보기에 따라 확인 시 2018년 12월 변동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단, 모든 기준은 조회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라고 합니다. 급상여 지급액 등 변동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대요. 그러면은 이 중에 골라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급상여 변동 현황 여기 있네요. 마우스 커서 올라가 있었네. 자, 기준 연월은 2018년 12월 비교 연월은 2018년 10월 사용자 부담금은 포함한다고 하네요. 이 상태에서 검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비교를 해볼게요. 총 인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총 인원은 똑같죠? 22명.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증가하였다. 자, 여기 있죠? 차인 지급액이 위가 더 높네요. 12월이.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선. 자, 건강보험료는 비교 연월에 비해 감소하였다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여기 있죠? 똑같습니다. 자, 실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증가하였다라고 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증가했네요. 답이 두 개인가? 당황스럽네. 자, 원래 답은 4번인데 실지급액도 증가를 한 게 맞는데 내가 또 뭐 잘못했나요? 기준월 18년 12월 맞고, 비교연 월 18년 10월 맞고, 사용자 부담금 포함 맞는데. 자, 이거는 문제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뭘 하나 또 안 했네요. 회사 본사 사업장을 지정을 안 했습니다. 자, 이래서 차이가 났었네요. 자, 소득세는 증가한 거 보이시죠? 근데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19년도 2회 기출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